여러분, 자영업자의 어려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. 작년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또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됐어요.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보세요. 사람이 안 다녀요. 사람이 다녀야지 뭐 장사를 해먹든가 말든가 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진짜 충격이에요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.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자영업자들은 지금 폐업을 못합니다. 왜 못하냐고요? 그냥 폐업하면 되지 왜 폐업 못해?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왜 폐업을 못하느냐?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정부가 대출해주는 대출 자금을 많이 받았어요.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1,000만 원씩 받았잖아요. 여기에다가 창업할 당시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또 대출을 받았어요. 적게는 2, 3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말입니다. 문제는 폐업을 하잖아요. 이 돈 빨리 갚아야 돼요. 바로.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폐업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. 심지어 가게는 문을 꽁꽁 닫아놨어요. 그런데 폐업은 안 했어요. 왜? 이 돈을 못 갚으니까. 자영업자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출이 장난 아닙니다. 장난 아니에요. 5대 시중은행만 하더라도 대출이 269조 4,665억입니다. 작년 대비해보면 올 1월 대비해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작년 대비하면 29조 27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돈을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폐업도 못한다.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앉아서 눈물만 흘릴 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. 눈물만 흘릴 뿐이다. 문제는 말입니다. 자, 만약에 운이 좋아서 굉장히 운이 좋아서 밀린 월세도 갚을 수 있었고 또 권리금을 받아서 잘 나갈 수 있었어요. 잘 나갈 수 있었어요. 그러면 이게 여러분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밀린 월세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일단 못 받는 건 당연하고요. 여기에다가 카드 결제 단말기 위약금도 내야 돼요. 인테리어 원상 복구도 해야 돼요. 이게 뭐 한두 가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한두 가지. 사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. 지금 당장 누구 말 맞다나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인테리어 복구 비용이 있겠습니까? 카드 결제 단말기 위약금을 물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? 그나마 진짜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지금 거의 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받았다고 쳐요. 권리금을 받았는데 받으면 뭐예요? 무사히 폐업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폐업조차도 어렵지만 폐업을 하고 나서도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. 애들은 지금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돈 달라 난리죠. 생활비는 부족해서 난리죠. 그렇다고 맨날 일용직으로 전전할 수도 없죠. 이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오픈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죠. 지금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까지 무너지니까 대출받은 원리금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.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오죽했으면 서울 한복판에 점심시간에 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? 점심시간에.
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거리가 된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됩니다. 여기가 서울의 북창동입니다. 북창동. 중구에 있는 북창동이에요. 여기는요. 점심시간 저녁시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곳이에요. 난리가 나는 곳. 그런데 이런 북창동에서조차도 보세요. 썰렁 횡댕그레 횡댕그레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. 문제는 지금 앞으로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. 더. 당장 서울 전역이 사실상 봉쇄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녁 9시 이후는 조그만 가게들밖에 못 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.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연말 특수로 어떻게 장사를 좀 잘해서 원리금을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밀린 월세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만나는 삼겹살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이 연말 특수까지 완전히 실종되고 무너지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요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재난지원금을 줘본들 못하냐 이거야. 재난지원금을 줘본들. 재난지원금을 줘본들 당장 잠깐 아주 작은 2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게 한 달 잠깐이잖아. 반짝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. 반짝밖에. 그러니 자영업자들 눈에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인 건 분명하지만 방역에 실패한 후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것.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망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게 온몸을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.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은 시름에 젖어 있어요. 주식은 떠서 뭐 난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하루에 50만 원 벌기도 매출하기도 바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. 양극화가 심해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.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힘듭니다. 정부가 방역을 할 때도요. 똑부러지게 해야죠. 똑부러지게. 어설프게 정부 중심의 국민 중심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안타까움을 더해갈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바닥 경제가 살고 바닥 경제가 살아야지 국민 경제도 살아날 텐데 말입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? 바로 침향입니다.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.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, 그리고 국산 홍삼, 백봉령, 산수유, 당귀, 숙지향,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,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, 또 수험생들,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.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.